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바뀐 여러 가지 세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납세자한테 좀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가 됐어요. 그 얘기는 내가 소비자로서 어떤 시설을 방문했을 때 현금 영수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좀 확대됐다는 건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가장 많이 가는 곳들 보면 이제 여행사에 돈을 지불해도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득공제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수영장, 요즘에 건강 많이 챙기시잖아요. 수영장, 헬스장이나 많이 챙기시는데, 수영장이나 스쿼시장, 그 다음에 스포츠 운영 시설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을 하고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면 발행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런 업종들은. 그리고 실외 경기장 운영업이라든지 무슨 종합 스포츠 시설, 볼링장, 주로 체육 시설들이 많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중년 이상 넘어가면 건강을 많이 챙겨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현금 영수증 활성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키장 운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애완동물 같은 경우 요즘에는 많이 키우잖아요. 결혼을 좀 미루고 오히려 애완동물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인구는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니까, 만약에 지출이 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10만 원 이하라도 요청하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는 게 내가 지출한 금액이 10만 원,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입한 금액이죠. 자기가 받은 금액. 그 매출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발행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번호로 발급하면 되죠. 010-000-1234로. 그리고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10만 원 이하라서 발행을 안 했다? 그것도 매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매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증여세를 1억까지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감면을 해준다는 건데, 생애 1회,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생애 1회만 인당 50만 원씩 부부면 이제 100만 원이겠죠. 그렇게 세액공제를 하는데 24년, 25년, 26년에 결혼을 하셔야 돼요. 혼인신고 기준입니다. 내가 서로 간에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이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셔야지 이제 가능하고요. 24년, 25년, 26년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50만 원을 결혼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돼요. 이게 경력 청구도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신고할 때 그거 적용 못 받았는데 라고 하면 이것도 뒤늦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도 해당돼요. 요거는 이제 사업자들한테 조금 좋다기보다는 약간 완화된 건데, 세무조사 사전 통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5일이었는데 20일로 약간 늘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정기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수시 세무조사라는 거는 비정기 조사인데, 결국에는 통지를 안 하고 어느 날 가보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 보니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 있더라. 이런 거는 다 수시 세무조사, 즉 비정기 조사인데, 이런 것들은 사전 통지가 없어요. 정기조사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15일 이전에 통지를 하던 거를 20일 전에 통지해서 조금 더 준비 기간을 늘렸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세무조사 하다 보면 저희도 대행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추징되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과거의 자료를 찾지 못해서 약간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억울한 면도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기 세무조사라는 거는 그 대상자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좀 충분히 주고 자료 대비를 할 시간을 좀 넉넉히 줘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해외 신탁 자료 제출이 의무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역외 세원갈이라고 해서, 한국인이 워낙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너무 비싸잖아요. 양도세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국인 자산가들의 순자산 유출 규모가 전 세계 4위예요.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적은 인구거든요. 세금이 너무 비싸갖고 자산이 자꾸 해외로 유출되는 거는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신탁이에요. 해외 신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신탁으로 유명한 국가들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지만 페루 제도 같은 경우는 원래 신탁으로 좀 유명했고, 이런 것들이 해외 신탁을 할 경우에는 그 신탁한 자료를 건별로 1회 정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부동산이라든지 현금 1억 이상이 담긴 계좌가 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매년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해외 신탁도 건별로 해서 1회씩 신고를 해라 라고 이제 지금 제도가 바뀐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역시 이제 해외 계좌 관련인데, 해외 계좌 무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안 했을 경우나 좀 적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10%에서 20%의 세금을 매겼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센 게 뭐냐면 어떤 세액에 우리가 수입을 받으면 경비를 빼고 순이익에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미납된 세금의 일부를 보통 가산세로 매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소 신고한 그 원 금액의 10% 20%를 추징을 했던 거예요. 납부를 시켰던 거예요. 만약에 한 1억 정도의 계좌가 있었다.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10%인 1,000만 원을 과태료로 물렸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세죠. 그 원금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누진율을 좀 완화했고 그냥 10% 단일세율. 지금도 이것도 셉니다. 신고를 깜빡하면 10% 과태료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해외에 자산 거기다 챙겨놓고 국내에서의 세금 탈루 같은 거를 하지 마라 라는 건데, 세금 탈루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세금 다 낼 거 내고 해외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을 샀다가 매각을 하고 계좌에 남겨놨는데 신고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나온다는 건데, 그거 해외에 대한 소득도 국내 소득이랑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납부하거든요. 그래도 그 계좌 신고를 안 했다는, 그냥 행정 의무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센 과태료를 매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야 뭐 너네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출산 관련 혜택인데요. 기업의 출산 관련 그 지원책이 있어요. 뭐냐면 그 출산 지원금이라고 해서 급여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아니면 직원의 배우자가 이제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출산 지원금을 2년에 한 2회 정도 지급을 만약에 할 경우에, 한도죠. 뭐 매달 준다고 해서 매달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2년에 2회 정도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는 전액 비과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2년에 2회라는 제한을 둔 게 뭐냐면, 실제로는 급여인데 급여를 인상할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200만 원씩 월급 지급하다 220으로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거 출산 지원금이다 그래갖고 20만 원은 출산 지원금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비과세를 받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출산 지원금이라는 게 출산했을 때 축한다는 의미로 지급을 하고, 그거를 좋은 취지에서 비과세, 그러니까 근로자의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축하해주는 취지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변형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탈법적으로 운영하지 마라라는 뜻에서 2년에 최대 2회 정도의 출산 지원금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요거는 주로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줬을 때 그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입금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출산 지원금에 한한 겁니다. 전체 급여는 아니고요. 그리고 사업주도 약간의 이득은 있는데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득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사업주분들께서는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